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안전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 있잖아요. 뭐 자동차 제어 장치라던가 산업 설비 같은 거요. 이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만드는지 그 테스트 기준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안전, 과연 어떻게 보장하는 걸까요? 한번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. 네, 결국 핵심은 그거죠. 위험 관리. 시스템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, 이걸 먼저 분석하고요. 그래서 안전 무결성 수준, 영어로는 SIL이라고 하죠. 이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. 아, SIL 등급이요? 네.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얼마나 철저하게 테스트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국제 표준, 특히 오늘 자료의 중심인 IEC 6108 표준이 딱 정해주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IC 6108부터 한번 보죠. 이게 뭐랄까? 일종의 기본 표준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우산 표준이라고도 하고요. 아, 네. 모든 산업 분야의 안전 관련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. 물론 뭐 자동차 분야는 ISO 26262, 항공 분야는 DO-178C처럼 더 특화된 표준도 있고요. 맞습니다. IEC 6108이 그 기반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표준입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안전 무결성 수준, 바로 SIL이에요. 네, SIL. 1부터 4까지 4단계로 나뉘는데요. 뭐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거죠. 이게 시스템 기능이 딱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의 심각성이나 빈도 이런 걸 따라서 등급이 결정됩니다. 아, 위험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네요. 그냥 무조건 다 최고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렇죠. 네, 맞아요.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이죠. 자료에 나온 표를 보니까 와, SIL4는 진짜 대단한데요. 평균 고장 간격, 그 MTBF라고 하죠. 이게 10,00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요? 네, 거의 뭐 고장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인 거죠. 그렇죠. MTBF가 시스템이 고정 없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가는지 나타내는 거니까요. 와, 이게 실제 테스트랑은 어떻게 연결되나요? 바로 이 SIL 등급이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얼마나 빡세게 해야 하는지 그 강도를 결정합니다. 자료의 두 번째 표 보시면 각 SIL 등급별로 요구되는 코드 커버리지 목표치가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. 아, 코드 커버리지요. 네네. 뭐 구문 커버리지, 분기 커버리지, 그리고 약간 어려운 MCDC 같은 지표들이 나오죠. 네. 커버리지라는 건 코드가 얼마나 테스트되었나 그걸 재는 거죠. 구문 커버리지는 모든 코드 라인이 시행되었는지 보는 거고, 분기 커버리지는 이제 모든 조건문의 참고직 결과가 나왔는지 보는 거고요. 그럼 MCDC는 뭔가요? 이건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. 아, MCDC요? 네, 이게 Modified Condition Decision Coverage의 약자인데요.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에요. 복잡한 조건문 안에서 각각의 개별 조건이 전체 결과, 참이냐 거짓이냐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식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조건문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각 조건이 따로따로 영향을 주는지까지 본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분기 커버리지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높은 SIL 등급에서는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단순히 코드 실행해보는 수준을 넘어서 그 논리 구조의 다양한 경로랑 조건의 영향까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네요. 근데 표를 보니까 권고랑 강력히 권고 항목이 있잖아요.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다른가요? 아,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론상으로는 권고는 말 그대로 그냥 권장사항이고 강력히 권고는 웬만하면 꼭 하세요 이거지만 실무에서는 좀 다릅니다. 어떻게 다른가요? 특히 높은 SIL 등급에서 강력히 권고 항목은요. 사실상 필수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져요. 아, 정말요? 필수. 네. 예를 들어 SIL 3 시스템에 100% 분기 커버리지가 강력히 권고되어 있다.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거 달성 못하면 시스템 안전성 인증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. 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렇겠네요. 네.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. 반면에 그냥 권고 항목은 뭐 프로젝트 상황이나 다른 검증 활동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이런 근거가 있다면 좀 생략되기도 하고요.
와, 결국 강력히 권고는 거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처럼 작동하는 거군요. 그렇다고 봐야죠. 듣고 보니까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라서 정말 체계적이고 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. 우리가 타는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것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이런 표준들이 그냥 책상에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. 수많은 실제 사고 사례들, 그리고 엔지니어링 경험들이 다 녹아들어가서 정립된 것들입니다.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 61058 말고도 ISO 26262는 자동차 산업 특성을 반영해서 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좀 더 강조하고요. 네. 또 DO-178C 같은 경우는 항공 분야의 그 극단적인 신뢰성 요구에 맞춰서 훨씬 더 엄격한 문서화나 검증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고요. 세부적인 차이는 당연히 존재합니다. 어떤 표준을 따를지는 해당 시스템이 속한 산업이나 규제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?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들 뒤에는요,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잡하고 엄격한 안전 기준과 테스트 노력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. 이게 그냥 버그 잡는 게 아니고요. 계산된 위험 수준에 기반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인 거죠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요즘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특히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게 자율주행차나 의료기기처럼 안전이 정말 중요한 시스템에 아주 빠르게 통합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과연 지금의 이런 안전 표준들이 이런 변화를 충분히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? 앞으로 미래의 시스템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입증된 안전성을 요구하게 될까요?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